자,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자, 화성에 있는 삼괴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입니다. 자, 범위는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원의 방정식까지였었고요. 난이도는 중상, 기본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객관식 14문항, 논술형 6문항이었고, 고난도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11번, 12번, 13번, 그리고 논술형 6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특별하게 아주 차분히 풀 수 없으면 아마 다 맞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세 점이 있고요.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직선이 2등분한다. 우리가 많이 봤던 스타일이죠. 이 문제를 보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누구부터 봅니까? mx, m 등장해 있으니까요. 제일 먼저 m으로 묶어버리셔야 되겠죠. m의 x 빼기 4 빼기 y는요. 정확히 쓰시면 y는 m에다가 x 빼기 4니까 m이라는 놈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이 직선은 어느 점을 지나간다? 그렇죠. 4,0을 지나는 직선이죠.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4,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림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데 권장해 드리는 건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일단은 O 원점이 0,0이고 그 다음에 A 6,0입니다. 그런데 이 직선은 어느 점을 꼭 지나가게 되냐면 4,0이라는 점을 지나갑니다. 그죠? 4,0을 꼭 지나가는데 이 4,0이 자세히 보니 OA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어요? 그쵸? OA를 2대 1로 내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생각이 일단 번쩍 들고요. 번쩍, 번쩍, 번쩍. 자, 그리고 나서 B라는 점이 있는데 5,4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 있는데 요 4,0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선을 한번 만들어 버리면 얘는 밑변이 2대 1로 나누고 있으니까 전체 넓이를 2와 1, 즉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하나로 나누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부분의 넓이가 전체의 몇 분의 몇이 되냐면 3분의 2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머리를 쓰세요. 전체 3분의 2니까 전체 3분의 2에다가 몇 분의 몇을 해버리면 이게 2분의 1이 되는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럼 눈치채신 분들은 이게 4분의 3을 곱해버리면 2분의 1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요 삼각형을 4분의 3, 즉 3개와 하나로 나눈 부분, 그죠? 3개와 하나니까 결국 4개로 나눠서 4개로 나눴을 때 세조각, 요 점이구나, 요 점.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점을 지난다?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인가 봐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 놈의 좌표를 우리가 Q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 Q만 구하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이 4,0을 P라고 붙여주시면 M이라고 하는 놈은 두 점 PQ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얘를 구하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뭘 해봐요? 직선 OB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직선 OB의 방정식이 뭔지 금방 알겠죠? 0,0, 5,4를 지나니까 y는 5분의 4x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자, 눈치채신 분들은 점 Q라는 놈이 하나, 둘, 셋, 넷, 4등분하고 있는데 y좌표가 4네요. 점 B의 y좌표가 4라는 건 점 Q의 y좌표를 알 수 있죠. 그렇죠. Q의 y좌표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y가 3이니까 x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그쵸. 4분의 15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x값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점 Q의 좌표 나왔죠? 그래서 점 Q는 4분의 15와 3.
점피는 4,0이니까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게 m이잖아요. 그럼 m 값을 구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m 나와라. 뭐라고요? 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4-4분의 15 그리고 0-3이죠. 위아래 4를 곱해주시면 16 빼기 15분의 마이너스 12.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에 보시면 좌표 평면 위의 점 A 0,2분의 1이 있고 이차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함수 위에 한 점 P가 있는데 T가 0보다 크니까 1사분면 위의 점 P가 되겠죠.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T인 직선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T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 자, 그럼 이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 잘 모르겠어, 함수. 잘 모르겠으면 뭐라 그랬죠? 그쵸? 그려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위치를 찾아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2차 함수니까요. 여러분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놈이 0,2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쯤에 있고요. P라는 놈은 1사분면이 있으니까 T,2분의 1, T의 제곱이고요.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T인 직선, 그러면 기울기가 T인 직선, T인 직선을 구하셔야 되겠죠. 자, 기울기가 T니까요. T이고요. X 빼기 T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T의 제곱이라고 정리가 될 테니 뭐라고 나와요? 그쵸? Y는 TX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이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놈의 x절편이 q예요. 자, x절편이 q라는 건 y가 0일 때 값이죠. y가 0일 때 값이라는 건 알겠구나. q라는 놈은 뭐다? 그래. q는 2분의 t, 0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t인 직선은 뭐 이런 직선이 되겠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하고 기억부터 따라갑니다. T가 2, T가 2면 Q의 X좌표는 1이다. 기억은 당연히 맞고요. 니은 두 직선 PQ와 AQ가 수직이냐? 뭐 제가 지금 대충 그리긴 했는데 그럼 수직인지 알아보려면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자, PQ의 기울기입니다. P와 Q의 기울기는 어차피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 T인 직선 위에 두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 AQ의 기울기는 A의 좌표가 0,2분의 1이었죠? 그러면 2분의 T 빼기 0 빼기 2분의 1이 되는군요. 어머? 위아래 2를 곱해버리면 설마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는 거 확인이 됩니까? 자, 그럼 얘네들을 아시죠?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맞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디귿을 구해봐야 되는데 디귿은 QA를 3대2로 외분 그러면 Q에서 3칸, A에서 2칸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아시죠? 비례관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용하시면 얘가 아주 엄청 빨리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요? 자, QA가 어떻게 된다? 3대2니까 Q에서 3칸, A에서 2칸. 그럼 Q에서 3칸이고 A에서 2칸이니까 3칸과 2칸의 차이는 1칸. 아, 그 얘기는 QA를 연결한 요 라인에서 요게 1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요게 1칸이고 A에서 2칸, Q에서 3칸이니까 이쪽으로 1칸, 이쪽으로 1칸 더 가서 여기 있는 게 이라고 정리가 된다는 거죠. 어라? 잠깐만요.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짜라란 짜자잔 직각 만들면 요것도 또도도돈 또돈 짜잔 짜잔 똑같은 사이즈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요 사이즈가 2분의 t니까 2분의 t, 2분의 t. t만큼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t가 되는 게 금방 보이고요. 자, 여기에 y값이 2분의 1이었으니까 y도 한 칸, 두 칸, 세 칸 가니까 요 y는 2분의 1 세배, 2분의 3. 뭐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간단하게 뭐가 나와요? 아래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 좌표는 마이너스 t,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말이죠. 요 R이 누구 위의 점이다? fx 위의 점이다. 그러니까 f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2분의 3이 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t를 넣어버리면 2분의 1 t의 제곱인데 이게 2분의 3이니까 아이코 t가 얼마가 된다? 뿔마 루트 3인데요. t는 양수였으니까 루트 3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럼 t가 루트 3이라고 나오게 되면 이제 삼각형 RQP 세 점의 좌표가 전부 나오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세 점의 좌표가 전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RQP 했으니까 R부터 써볼까요? R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1 T의 제곱 얼마라고요? 2분의 3이었고요. 그 다음에 P 나옵니다. P는 T, 그러면 얼마죠? 루트 3이고요. Y좌표가 똑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R 했으니까 Q 나옵니다. Q는 2분의 루트 3, 빵. 그럼 얘를 이쪽에다가 그려주면 Y가 똑같아. R과 Q가 똑같고 X축에 Q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R과 P 사이의 거리를 밑변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높이라고 해도 되는 거 맞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밑변은 R과 Q의 X값이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밑변은 얼마가 된다? 그쵸? 밑변은 2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높이는 어떻게 된다? 그쵸? 얘네들의 Y값이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 루트 3.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에 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b의 개수를 구하시오. 네. 좀 이거는요.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꽈놓고 나온 문제라서요. 차곡차곡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섹션부터 갑니다. 1차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요. 1차 부등식과 해의 뭐의 방향이 바뀌어 있냐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뚫어지게 보셔야죠.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 2a 빼기 b는 음수였단 얘기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놈을 나눴더니 2a 빼기 b분의 a 빼기 4가 1이 되었단 얘기죠. 그쵸? 그래야 1차 부등식의 해가 x가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니은에서 a 빼기 4는 2a 빼기 b니까요. 정리해버리면 a 빼기 b는 마이너스 4. 뭐 여러 가지 조건 나오겠네요. a 빼기 b는 마이너스 4. 이게 나오고요. 또 a라고 하는 놈은 b 빼기 4. 뭐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자, 그럼 a가 b 빼기 4니까 이걸 여기다가 싹 넣어주시면 두 배의 A가 B 빼기 4 빼기 B라고 했으니 이거는 B 빼기 8이 0보다 작다 해서 B가 8보다 작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낸 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차 부등식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뭐다? A 빼기 B는 마이너스 4고 그 다음 A는 B 빼기 4고 그리고 B가 8보다 작다라는 걸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찾아낸 것들 1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는데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요? 그쵸? 각각을 푼 다음에 공통범위를 구하죠. 자, 얘를 첫 번째 걸로 생각합시다. 그럼 첫 번째 거는 x는 x끼리 정리해 주셔야 되니까 정리해 주시면 a 빼기 b 플러스 2x가 될 것이고 나머지 상수는 상수끼리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b 그리고 플러스 18이 됩니다. 이때 우리 써먹을 게 보이는구나. a 빼기 b가 마이너스 4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b 플러스 18이니까 여기서 x는 자 마이너스 1을 나누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2b 빼기 9. 자, 밑에 걸 두 번째 걸로 생각하시면 두 번째 것도 정리하시면 아하 넘어와 그럼 ax랑 b 빼기 3이니까 a 빼기 b 플러스 3x가 되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 버리니까 마이너스 3b에다가 플러스 12가 되는데 역시나 뭐예요? a 빼기 b가 마이너스 2였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x가 돼버리겠네요. 마이너스 3b 플러스 12 그러면 x는 바뀌어서 3b 빼기 12. 자, 그럼 연립방 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려면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연립방 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려면 당연히 2b 빼기 9보다는 3b 빼기 12가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b가 3보다 크다는 걸 또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b의 범위가 8보다 작다가 나왔었고 3보다 크다가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 상황에서는 x의 범위가 나오는데 연립부등식에서 2b 빼기 9에서 x가 3b 빼기 12가 되고 자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수 x의 개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수 x의 개수를 폈으니까 x가 정수란 얘기고요. 정수 b의 개수 그러면 b도 정수란 얘기예요. 그죠?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fb인데 얘네들이 다 정수니까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정수 x의 개수는 오른쪽 3b 빼기 12에서 빼주기 2b 빼기 9를 한 다음에 정수의 개수니까 하나 더 빼야 되는 거 아시죠? 뭐 2부터 x가 5까지는 3, 4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5 빼기 3이 아니라 하나 더 뺀 개수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 더 빼기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FB라는 게 뭐라고 정리가 된다? 아, 계산하니까 B 빼기 3 빼기 4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연립부등식을 푼 것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FB의 범위가 또 나왔습니다. 이 문제의 까다로움이죠. 자, 6-B, FB는 B 빼기 4, 그리고 얘는 얼마까지? 5까지입니다. 역시 하나하나 푸셔야 되니까 왼쪽 오른쪽 푸시면 10보다 2b가 그래서 얘는 5보다 b가 크다는 게 보일 거고요. 넘어가 버리면 9보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5보다 크고 b는 9보다 작다. 자, b의 범위가 지금 몇 가지가 나왔는지 보일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b의 범위가 총 세 가지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얘네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b의 범위는 5보다 크다 맞고요. 그리고 8까지가 되네요. 따라서 정수 b라고 하는 놈은 6과 7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논술형 6번을 보겠습니다. 논술하셔야 되는 거죠.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이고요. 부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가에 관한 얘기를 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연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베타와 알파의 차이가 자연수라는 말의 의미는 베타가 정수이면 알파도 정수란 얘기고 베타가 정수가 아니면 차이가 자연수가 되려면 알파도 자연스럽게 정수가 아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얘기는 알파 베타가 정수일 때와 정수가 아닐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게 지금 가의 설명의 이야기가 되고요. 나의 설명의 이야기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를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아 그러니까 결국 알파 베타가 정수일 때와 정수가 아닐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겠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일단 부등식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네요. 그죠?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수분해 잘 된 상태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우선 이 2차 부등식을 보니까 첫 번째 근과 두 번째 근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근과 두 번째 근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있어 보이게 서술형으로 하시면 양변을 최고차의 개수가 3이니까 3과 3, 9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자, 9로 나눠버리시면 주어진 식의 준식이를 만들 수가 있죠. 준식이는 x-3분의 a제곱 빼기 3a와 역시 x-3분의 2a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9를 나눈다고 해서 특별하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준식이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똑같아질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준이죠. 자, 그럼 두 분의 기준은 누구와 누구가 같을 때냐면 3분의 a제곱 빼기 3a랑 3분의 2a가 같을 때니까 3 날려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3a 넘어가서 5a가 0이기 때문에 a가 0과 5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머리를 조금 쓰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얘가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얘네가 만나는 점이 0과 5네. 그럼 0보다 작거나 0, 5보다 큰 범위는 앞에 게 큰 거고. 그쵸? 0과 5 사이 이 동네에서는 뒤에 게 큰 거고. 이 범위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이 얘기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서술을 하셔야 되는 게 뭘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둘이 같아질 때, 다시 얘기하면 얘가 중근이 될 때입니다. 중근이 될 때, 즉 A가 0과 5일 때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가 0이면 3x에다가 또 3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 9x제곱,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되는 x값은 0, 하나. 그렇죠? 중분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해가 하나밖에 없어. 해가 하나밖에 없는데 가조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연수 불가능하죠. 두 분의 차이는 0이 되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0과 A가 5일 때는 조건 가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A가 0과 5일 때는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연수가 될 수 없다. 또는 A가 0 또는 A가 5면 알파와 베타가 같으므로 베타 빼기 알파는 0이 되어서 조건가를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장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구간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이때는 누가 큰 거? 그쵸, 왼쪽이 큰 거니까 이 얘기는 베타가 누가 되는 거? 그쵸, 베타가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3A가 되고 알파가 3분의 2A가 되는 거 맞죠? 맞죠, 맞죠? 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자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알파, 베타 모두 정수일 때. 자,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일 때입니다. 그럼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이면, example 3부터 4까지 x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는 3과 4, 두 개가 되는 게 맞네요. 그럼 조건 나에 의하면 얘네들의 차이는 1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너희들 차이는 1차이구나. 그럼 이 얘기는 큰 놈인 베타에서 빼기 알파라면 1, 즉 3분의 a제곱 빼기 3의 2는 3분의 2의 2는 얼마? 잠깐만요. 차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상한 짓을 했네요. 차이, 요게 1입니다. 3, 3 곱해버리면 a제곱 빼기 5의 2는 3 넘어오세요. 아이코 잠깐만요. 이때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가 돼야 되는데 잠깐요. 이렇게 되면 a가 무리수가 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3분의 무리수가 정수가 되는 일은 없죠. 네. 따라서 얘네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네. 그럼 얘네는 정수가 아니야. 그럼 정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럼 정수가 아니군. 정수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불가능. 그러면 정수가 아닐 때 알파, 베타 모두 정수가 아니야. 이렇답니다.
자, 정수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주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겁니다. 얘네 차이는 자연수 차이가 되는데요. 자, 그럼 2.5입니다. 여기 2.5가 있는데요. 2.5보다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야? 그럼 이 안에 정수는 3이 있고 4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4.5가 돼야 되는 거 확인이 됩니까? 그쵸? 정수가 아니면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4.5에서 2.5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2가 됩니다. 맞죠? 이거 왜 4.5가 되냐고요? 그렇죠. 가에서 얘네 차이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요. 반드시 자연수 차이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뭐가 된다? 베타 빼기 알파가 2가 되는구나. 자,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3분의 a제곱 빼기 3a에서 빼주기 3분의 2a가 2.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이게 6이 됩니다. 감사하죠? a제곱 마이너스 5a 빼기 6이 0이니까요. 인수분해 하시면 얼마와 얼마? a는 마이너스 1과 6이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런데 뭘 꼭 하셔야 됩니까? 지금 한 것은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가 아니어야 돼요. 그쵸? 근데 하나 걸리죠? 하나 걸립니다. 누가 걸려요? 6이 걸립니다. 6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6은 알파가 정수가 돼버려요. 따라서 6은 아니 되어요. 그러므로 가능한 A는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섹션을 정리해봤는데 누구를 정리했어요? 얘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0과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에서는 판단해보니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값 하나 나왔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느 범위에서도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뭐야? 0에서 A가 5 사이 이때입니다. 이때는 아시다시피 누가 크냐면 베타가 3분의 2a가 되고 알파는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요. 역시나 얘도 똑같이 알파, 베타 모두 정수. 그럼 얘네들이 모두 정수면 이 차이 큰 거에서 자 3분의 2a에서 빼주기 3분의 a제곱 빼기 3a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3을 곱해주시면 2a 빼기 a제곱 플러스 3의 2 얘가 3이니까 넘어와 보시면 역시나 a가 무리수분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좀 아까도 해보셔서 알죠? 얘네가 정수가 아닐 때는 얼마가 된다? 요놈이 1이 아니라 2가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양변에 3을 곱하면 2a 빼기 a제곱 플러스 3의 2, 6 넘어가서 a제곱 마이너스 5a가 되고요. 플러스 6이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정수가 아닐 때는 또 뭐가 등장합니다. 그죠? 알파, 베타가 정수 아닐 때는 또 역시 누구랑 누구가 나와요? A가 2랑 3이 나옵니다. 맞죠? 근데 또 아까 해봐서 아시죠? 누가 안 돼요. 그쵸? A가 누가 안 돼요? 3은 안 돼요. 3을 넣어주시면 얘가 정수가 되거든요. 3은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A가 얼마나? 그쵸? A는 2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은 당연히 얼마다? 그쵸?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개월 문제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6번이라든지, 아니면 13번이라든지, 얘네들 보시면 살짝 함정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가 아닐 때 A 값이 실제로는 총 4개가 나오죠. 4개가 나오지만 그 4개 중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함정이 있는 것들을 좀 조심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